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는 2차전지 소재주입니다. 2차전지 소재주들은요,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에 10에서 20% 정도 일주일 이상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의 7월 한 달 내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주들까지도 위쪽으로 붙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온 내용은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에코프로가 올해 2월 달에 대략 한 10만원 초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죠. 한 2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8배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8배의 상승폭이 기업의 상승폭과 맞을까요? 아니죠. 주가는 선반영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더딥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긴 있지만, 왜 2차전지 자체가 누구도 조금 반박을 할 수 없는 성장 산업인 건 분명하니까요. 근데 지금 주가에 있는 위치와 그리고 시가총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주가에 있는 위치와 지금 실적 대비해서 약간의 괴리가 생긴 겁니다. 자, 근데 이 괴리는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없어집니다. 만약에요, 코스모 신소재가 4월 달에 고가 형성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다면, 그러면 고가를 돌파하는 데까지 무리가 따릅니다. 비슷한 종목이 있죠. LNF입니다. 여기도 2차전지 소재주인 것은 맞지만요, 실제 2월과 3월 달의 강세폭도 에코프로나 코스모 신소재에 비해서는 적었고요. 그리고 적은 만큼 조정폭도 있었지만 그 조정폭은 상승한 폭만큼만 하락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고가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고가 저항, 즉 매물 소화 과정을 또 거쳐야겠죠. 근데 이 매물 소화 과정에 에코프로에 대한 가격 부담을 받지 않을까요? 받습니다. 자,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다릅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4월 달에 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데 조정폭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에코프로보다 조정폭이 더 적었어요. 그리고 이건 포스코 그룹주보다도 조정폭이 적었었죠. 자, 근데 지금 왜 에코프로만 움직일까요? 자, 어떤 특정 섹터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따라오는 게 성장 산업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예전에, 오래 전입니다. 한 10년 전, 이럴 때는 내용 없이 상승을 한 5배, 10배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런 상승은 정말 코스닥 잡주나 이런 류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없어요. 최소한 삼부토건과 같은 경우인데 최소한의 내용을 갖춰놓고 상승을 시키죠. 근데 결과는 사실 뻔합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지금에 와서 시세가 조금 떨어지는 코스모 신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코스모 신소재는 1등 에코프로, 이건 너무 당연하죠. 아마 이 시세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등은 코스모 그룹과 포스코 그룹입니다. 이 구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객사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코스모 그룹에서 5월 달에 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를 열면서 거기 나온 안건이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는 안건이 붙었는데, 물론 기존에 계획했었던 설비 투자의 규모보다 2배 이상 증강을 시켰어요. 근데 이건 코스모 신소재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건 맞지만 고객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의 고객사가 어딜까요? LG그룹입니다. 그리고 LG그룹은 배터리 회사죠. 그쵸? 물론 여기에 LG화학도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지금은 화학보다는 배터리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고객사가 직접적으로 오다를 넣어서 물건을 만들어줘가 아니라 증설해라. 그럼 최소한의 캐파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올해만 보더라도 4,000톤 이상, 이렇게만 봐서는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근데 25년까지 최소 규모가 4만 톤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2.5조 정도 됩니다. 그럼 실제 지금 코스모 신소재의 매출이 올해 예상치가 8,500억이고 22년도 기준에서는 5천억에서 조금 못 미칩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 5 정도의 성과가 있죠. 자, 근데 증설을 하면 당연히 원가 부담이 떨어지죠. 물론 양극재 소재가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비쌉니다. 니켈, 리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대가 좀 나가는데, 그리고 시세에 대한 영향도 있고요. 실제 지금 투자가 일어나고 있어서 이익률이 낮게 잡히는 것보다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실적 관련된 내용이나 주문 관련된 내용은 예측이죠. 근데 시세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팩트는 시세예요. 결과적으로 가격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진실이죠. 그게 아닌 다음에는 무조건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그 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주식은 그래요. 너무 싸게 사면 안 되고 너무 비싸게 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코스모 신소재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코스모 신소재 비교해서 LNF는 상대적으로 싸죠.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더 나왔으니까. 근데 코스모 신소재 대비해서 에코프로는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왜? 6월 달에는 신소재가 가격이 더 비쌌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7월 달 들어서는 에코프로가 뭐 그냥 한 2주 정도 기간 만에 100만원 돌파해서 150만원까지 상승을 해버렸는데 이건 누구도 예상 못한 움직임입니다. 사실 뭐 지금 에코프로 BM이 뭐 상한가를 가고 이러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현대차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세는 정상적인 시세가 아니다. 하지만 에코프로가 받고 있는 평가치만큼은 그 평가치는 코스모 신소재가 에코프로만큼의 가격을 간다는 게 아닙니다. 시가총액을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밸류에이션 비율상 최대치가 에코프로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감안하고 그리고 실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성장 스토리들 있죠. LG그룹을 끼고 있는 성장 스토리는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면 지금 설비 투자 구간에서 실적이 약간 주춤한 건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스모 신소재를 보고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에코프로를 베이스로 한 코스모 신소재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무조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코스모 신소재의 가격과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코스모 신소재와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과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를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코스모 신소재의 에코프로를 베이스로 한 가격 전략과 그리고 보유 전략 중에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매매 기법과 함께 검색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눈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코스모 신소재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시작하는 그 초입 구간은 모두 거쳐가는 단계가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코스모 신소재는 이미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요. 새로운 신고가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2월달, 3월달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대략 5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4월달, 5월달에 실적 체크를 완벽하게 받지도 않고 다시 6월달에 고가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그 뒤에 다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매물 소화 과정은 조정이 적어서라기보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예상치를 유일하게 좀 하회한 2차전지 소재주가 됐는데 2차전지는 지금 실적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물론 흑자 전환이 되었고요. 그리고 흑자 전환이 된 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주가 상승에 비하면 실적은 약간 좀 많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요. 코스모 신소재를 보고 하위 종목도 있죠. LNF나 이런 종목에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 폭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일단. 근데 그런 과정에서 코스모 신소재를 매매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가 상승하는 만큼 코스모 신소재가 따라가서 일부분만 맞습니다. 자, 근데 최종적으로는요. 에코프로가 2차 전지가 갈 수 있는 최대폭을 결정해 줄 거기 때문이에요. 이게 에코프로가 상승을 해서 떨어지는 이 고가 대비해서 이 조정을 받는 그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가 만들어 놓은 밸류에이션의 최대폭이 다른 2차전지 소재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를 베이스로 코스모 신소재의 가격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답 나왔습니다.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약간 주춤한 건 앞으로 성장성을 지금 대입을 못해서가 아니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고 그 실적은 이미 발표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를 하회해버렸죠. 근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안 좋게 작용을 할 것 같았으면요. 코스모 신소재는 4월달 이후에 이 정도의 가격 저항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주가 하락폭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에 상승하는 이 모습은 에코프로의 상승을 기준해서 코스모 신소재를 보면요.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코스모 신소재가 실적 대비해서 지금 조금 비싼 가격에 있습니다. 에코프로에 대비해서. 이 밸류에이션, 이 비율 자체가 코스모 신소재가 조금 높았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이 될 거고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가격 전략이고요. 그리고 가격 전략은 무조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유 전략은 단기 보유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단기 보유 전략이 단타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타는 매수해서 오르지 않으면 무조건 컷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단타니까. 그쵸? 단타인 만큼 내가 비싸게 사야 되고 비싸게 산 만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손절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죠. 이 내용, 이런 매매 기법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손절이 반복됐을 때의 심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코프로를 베이스로 코스모 신소재의 가격을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럼 핵심은 가격 전략을 우선해서요.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고 이 보유 전략은 단기 보유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코스모 신소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냥
공개된 공간에다가 누구나 다운받아갈 수 있게 제가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코스모 신소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최소한의 성의는요. 돈은 안 받습니다. 돈은 저도 안 받아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코스모 신소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코스모 신소재는 2차전지 소재주고요. 그리고 성장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건 산업적인 것도 있지만 그 산업은 실제 이런 중대형급 종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대형주가 끼어 있어야 돼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대형주를 끼고 있다. 그게 LG그룹이죠. LG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배터리 시장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에코프로가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왜? 완성품을 만든 것과 중요한 소재를 만든 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다.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성장 산업의 핵심인 대형주를 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제 설비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주가 대비해서 조금 낮다. 이런 부분이 작용해서 나온 지금 부진이 있고 지금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매매를 해 가야 될 때입니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